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펩트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약간 떨어지고 있죠. 뭐 마이너스 4.3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정도 이제 좀 많이 올랐으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막 거래량이 우리 이런 뭐 매집이 된 이런 거래량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으면 문제가 됐겠지만 사실상 뭐 이 정도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는 정도의 물량입니다. 지금 눌려봤자 96,100원이고 이미 우리 방 분들 80% 85% 이상 수익 중이기 때문에 뭐 이걸로 크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 유증에 대한 대처 방식이죠. 우리 유증을 이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안 드려도 빠삭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유증 안 해봤다. 사실상 유상증자를 통한 매매는 처음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도대체 뭐고 너무 복잡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 10분만 집중해서 이 펩트론 유증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정말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내가 인터넷 찾아서 하면은 이 펩트론에 대한 유증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게 한번 해보지 않는 이상 이제 처음에 주식을 했듯이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누구나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자, 쉽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우리 이제 소통방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거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정리해드린 내용 토대로 여러분들께도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유상증자 절차 제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완료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해 완료라고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 이제 유증을 할 때 좀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을 제도 뭐 놓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그 내용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영상에 바로 좀 참고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유상 증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펩트론 여기 좀 큰 사진으로 볼게요. 자, 유상 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좀 했죠.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밑줄 쳐놓은 거 264만 주. 우리가 264만 주를 신주로 발행을 하겠습니다.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주식 수를 264만 주를 늘려서 이 자금을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얼만데, 그래서 어디에 쓸 건데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시설 자금 목적으로 650억을 쓰고 운영 자금으로 549억 원 정도를 이제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맞추려면은 신주 264만 주 정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이 도대체 왜 필요한데? 자, 이번 유증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자 신공장을 건립하고 이 약효 지속성 의약품 생산 규모를 10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금을 좀 증자를 통해서 발행을 하겠다,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써준 거고 증자 방식을 보면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유증도 복잡해 죽겠는데 이건 또 무슨 방식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유상증자 종류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 3개가 어떤 특징이 있고 뭐가 좋은 건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유상증자에는 우리가 3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페트론이 진행하고 있는 이 주주배정 그리고 일반 공모 방식,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공모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3자 배정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자, 주주 배정 먼저 볼게요. 자, 주주 배정은 뭐냐면요. 이미 이 펩트론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추가로 투자를 더해달라고 말 그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사업이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조금 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유증을 부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싸게 신주를 살 권리를 먼저 주고 나서 이 나머지 물량, 이 우리가 생각한 금액이 안 모이면 나머지 물량은 일반 공모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애초에 생짜 일반 공모 방식은 뭐예요? 자, 기존 주주 말고도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자, 우리 사업을 할 건데 같이 해봅시다 하고 이제 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어때?
지분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자금 조달에 실패할 때는 이 유증이 실패로 이어지면서 당연히 주가도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리고 일반 공모 방식은 안 좋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일반 공모 방식을 진행을 할 때는 자금 조달을 이제 좀 크게 해야 될 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자금 조달을 크게 하면은 그만큼 이 주가 가치가 이 주식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 공모 방식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삼자 배종은 뭐예요? 뭐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나 뭐 이런 주주가 아니라 특수 관계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좀 유증을 부탁하는 게 바로 삼자 배종 유증 방식이라고 해요. 대신에 이런 기업과 기업 간의 이제 유증이 이루어질 때는요. 1년 이상 보호 예수를 이제 좀 가져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즉, 이 기업 간에 얼마나 싸게 이제 유증을 이제 해주고 받았는지는 몰라도 얘네는 1년 동안은 못 팔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고 어쨌든 간에 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투자를 받은 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은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해주거나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참여를 한 이 삼자 배정에 참여를 한 기업이 우리가 아는 막 대기업이다 이러면은 더욱더 좀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증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크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한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유증 이제 정정 공시로 다시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예정 발행가액이 36,350원. 이거는 근데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유증에 참여하는 주주들한테 36,350원의 가격으로 지금 신주를 배정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이 확정은 언제 돼요? 확정은 11월 8일에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은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분들은요. 이제 슬슬 내 이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서 내가 유증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해야 될 때가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유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면은 저는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거는 자금 사항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비중을 좀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유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이 권리는 어떻게 알아요? 일단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뭐 신주인 수권 상장 어쩌고 저쩌고 같은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 내역에 들어가서 내가 펩트론을 언제 사서 언제까지 보유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10일이었죠. 자, 그러면 10월 10일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 건가? 이것도 맞는데 일단은 매수를 10월 7일 전에 하신 분들만 가능해요. 10월 7일 매수하신 분들도 가능. 즉 10월 7일 이전부터 10월 7일까지 매수는 무조건적으로 해서 이날에는 무조건 들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고 10월 10일 이전에 매도를 안 하신 분들 10월 11일 이후에는 매도해도 상관없어요. 10월 7일 전부터 10월 10일 전까지 들고 있었던 분들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이 사이에 주식을 팔았거나 산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유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원래는 이 거래일 아닌가요? 하는데 우리가 휴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결제일 기준으로 10월 10일이니까 10월 7일이 맞습니다. 이거 10월 8일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10월 7일이에요. 자, 그러면 얼만큼 받을 수가 있는데 유상증자를? 자, 우리 여기 보면은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1244109996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딱 간단하게 100주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12주 정도, 1000주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120주 정도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 발행 가액이 확정이 되는 시기는 11월 8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유증을 내 돈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받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유증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는 100주당 12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내가 받을 수 있나를 확인할 때는 10월 7일 전에 매수를 해서 10월 7일 포함해서 이제 이 전에 매수를 해서 10월 10일까지는 들고 있었다. 10월 11일 매도를 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이 7일부터 10일 사이에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은 오케이. 이때 하루라도 주식을 팔아서 없었다 하면은 유상증자 받을 권리 없음. 이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 내용을 봐야 돼. 자, 신주인수권 증서. 이거는 또 뭐야? 자,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신주인수권이랑 유상증자랑 같은 말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 신주 인수권이란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즉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해주는 증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7일에서 10일 사이에 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문자를 거의 받았을 거야. 신주 인수권 어쩌고 저쩌고 문자를 받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아직은 계좌에 티가 안 나요. 내가 이게 뭐 확인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한 거 아닌 걸 할 게 없고, 아직은 계좌에서 확인할 수가 없고, 이 신주 인수권을 팔면, 그냥 매도를 하면은 이 유증을 포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 하면요, 유증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주 인수권은요, 여러분들이 유증을 안 받을 거면 매도를 해서 차익을 남겨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행사를 해서 유증을 받겠다 하면은 청약을 따로 해야 돼요. 즉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차익 실현도 못 얻고, 그리고 유증도 못 받습니다. 저절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유증이 받기가 싫다 하면은 신주인수권 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고 수익을 봐야 돼요. 자, 우리 뭐 이거 안에서 손해 보는 건 없는데 놓치면 아깝잖아요. 이 신주 인수권도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증서인데,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내가 만약에 유증을 받을 예정이다 하면은 신주 인수권을 청약을 해서 유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유증은 저절로 진행되는 게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은 언제부터 내가 계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상장 예정 기간이랑 이제 보게 되면은 2024년 10월 29일에서 2024년 11월 4일로 나와 있죠. 이때 여러분들 계좌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산 이제 페트론, 뭐 내가 만약에 100주를 샀어. 그럼 12주가 신주인수권으로 이제 입고가 돼요. 잔고에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잔고에 이제 찍히는 게 아니라 신주인수권 잔고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어디서 봐야 돼? 우리 시간에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듯이 주문하고 이제 매도하고 하는 데가 또 따로 있죠. 이 주문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사별로 굉장히 달라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핸드폰 좀 만지고 컴퓨터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여기다 신주인수권이라고 치면은, 이제 모바일은 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수익증권 주문 뭐 전체 현재가 해가지고 나오고, 우리가 이 신주인수권 매매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종목 팔고 사듯이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나는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사용하는 데가 키움이다 하면은 키움에 전화를 하면은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고, 뭐 다른 데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데 전화하면은 증권사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매매가 이렇게 말로 굉장히 좀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한번 해보는 게 가장 나아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아, 신주인수권은 뭐고 왜 나는 안 보이고 어디서 봐야 되고 도대체 언제 팔 수 있고 막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날짜를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서 좀 메모를 해놓고 내가 좀 기억을 했다가 매매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매일같이 펩트론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 아니면 내일은 이런 날입니다,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도 미리 한번 이제 알아두시고 나서 참여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듣다 보면 아쉬우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안 사고 있어서 나는 지금 유상증자를 못 받네, 신주인수권 매매를 못하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이제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유상증자도 이제 좀 공식적인 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권리락 그리고 1차 발행가액 확정 권리락 사이에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요, 보통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이 신주인수권 매매, 이게 진행이 될 때예요. 왜냐면은 많이들 고민을 해요. 아, 이 신주인수권을 이제 받아서 유증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이제 펩트론 놓아주고 그만 신경을 쓸까? 그리고 혹시라도 유증이 실패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저런 불안감이 딱 나오는 시기가 신주인수권 이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기고, 정말로 이 신주인수권 매매를 하는 걸 기존 이제 잔고에서 매도를 해서 착각해서 팔아버리는 물량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기회 자체를 최후일의 블록딜을 이제 고려했을 때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점 말씀을 드려서, 1번의 타이밍은 이때로 잡아야 되고, 2번의 타이밍은 신주인수권이 상장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이 타이밍을 좀 노리면 좋은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씩 저하고 이제 유상증자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가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4% 정도의 하락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떨어졌으니까 매수 기회인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기회는 이때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남았네요. 자, 우리 이 유상증자 그럼 참여를 하려면은 청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 아까 청약 예정일이 있었죠. 여기 써 있었나? 예, 여기 있네요. 자, 구주주 시작일 2024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간 이제 양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유증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주인 수권을 매도하지 않고 들고 있다가 이때 청약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1월 13일까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맞춰서 준비를 해 두셔야겠죠. 제가 또 날짜 맞춰서 이제 브리핑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정도 틀로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정에 맞춰서 일단 제가 생각했던 뭐 시나리오대로 정말 비스무리하게 정말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마지막으로 이런 매수 기회 타점 딱 주고 이 정도 눌림 나와가지고 여기서 잡고 다시 한번 날아가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유중 일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좀 많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최대한 쉽게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이해 완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 유증은 안 해보면 모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창피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 적극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 영상 퀄리티도 올라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도 못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마법 같은 브리핑 그리고 오마카세 같은 딱 맞는 브리핑을 진행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이해 완료 하나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우리 구독자님이 116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제2의 펩트론 종목으로 이제 좀 찍어드린 종목이 있는데 아직 매수 타점이 바로 오는 건 아니지만 이 종목도 한두 달 안으로 정말 늦어도 두 달 안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영상 안 봤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남겨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이해 완료 많이 남겨주시는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